프린트 보이고 계신가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안정한 화합물 속의 원자들은 반드시 일정한 정해진 개수의 공유 결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요, 전자를 가득 찬 상태가 되려고 해요. 가득 찬 상태. 됐습니까? 여러분들, 일주기 원소는 수소랑 헬륨밖에 없죠. 이때 헬륨은 가득 찬 상태라서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온도 되지 않고 공유력도 하지 않습니다. 수소만 가득 찬 상태가 되려고 하는데,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고요. 첫 번째 껍질의 인테가 몇 개가 꽉 차는 거. 첫 번째 껍질의 전자가 두 개. 그러니까 수소만 결합을 한 번 해요. 수소만 결합 몇 번 한다? 한 번 합니다. 됐습니까? 이제 이주기 원소들 건 이미 외워 계셔야 돼요. 이미 외운 상태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미 외운 상태여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나리양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리양이 얘네들의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그래서 화학결합에 쓰는 전자의 수, 원자과 전자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몇 개죠? 4개. 수소는 방금 말했죠? 1개. 산소는요? 6개입니다. 질소는요? 5개입니다. 염소는요? 염소는요? 7개입니다. 외우세요. 됐습니까? 2는 5개예요. 플로리는요? 7개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쓴 건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수. 됐습니까? 이제 그 밑에가 공유 결합의 개수예요. 공유랍 개수. 공유랍은요, 전자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유랍 전자 채우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공유랍은 부족한 만큼 해요. 부족한 만큼. 그래서 인테군이 대답합니다. 탄소는 공유랍을 몇 번 합니까? 4번 합니다. 수소는요? 한 번 합니다. 산소는요? 2번 합니다. 질소는요? 예, 3번. 염소? 예. 끝. 됐습니까?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황은 6개에 2번 합니다. 황은 6개에 2번 합니다. 됐습니까? 그 밑에 거 가볼게요. 결합. 자, 결합에는 공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수행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공결합이 뭐죠? 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합니다. 그럼 수행, 금속을 뭐라고 배웠어요? 금속이요. 네, 음티움 중이에요. 비금속은요? 소입니다. 알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 선생님 금속은 음티움심이고 비금속은 소예요, 선생님.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게 공유결합, 이 정도 하면 되게 잘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온결합은 뭐죠? 예, 금속과 비금속. 금속결합은 금속 더하기 금속입니다. 그러면 너무 중요한 걸 배운 거. 뭘 배우냐면 우리는요, 저 3가지 화합물 중에서 수야, 무슨 결합을 한 애만, 무슨 결합한 애만 분자라고 불러? 무슨 결합한 애만 분자라고 불러? 공유결합. 네, 공결합한 애만 분자라고 불러. 공결합한 애. 됐습니까? 수양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NaCl과 MgO와 Al2O3 3가지 화합물을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3가지 화합물 중에 분자성 물질, 분자는 누구입니까? 3가지 화합물 중에 분자는요?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화합물을 보고 저게 분자인지 아닌지 말한다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되게 대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마무리니까 제가 자화자찬 좀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물질은요, 호돈소 물질과 반대말인 화합물로 나눠집니다.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눠집니다. 톳은 굉장히 슬픈 단어, 혼자, 솔로, 싱글이라는 뜻을 했습니다. 혼자, 솔로, 싱글. 됐습니까? 그럼 톳 원소 물질이라는 건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한 종류의 원소. 됐습니까? 나리양이 호돈소 물질을 불러볼게요. 나리양 호돈소 물질 불러볼게요. 네, 뭐요?
예, 보통은 H2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리한 거 H2라고 하고 싶었을 겁니다. 됐습니까? 수혜양 호도수 물질 불러볼게요. O2. O2 O3 됐습니까? AU 금이라고 쓴 거예요. AU 금 FE 철 이라고 쓰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뭐다? 호도수 물질 호도수 물질 됐습니까? 인테가공 화합물이 뭘까요? 예, 두 종류 이상의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두 종류 이상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어떤 애들이 있어요? H2O, CO2, NH3, NaCl, MgO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내가 얘네를 두 팀으로 나눌 겁니다. 요 빨간색 박스를 하나의 팀, 그 다음에 하얀색 박스를 또 다른 하나의 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 빨간색 박스의 공통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빨간색 박스의 공통점. 빨간색 박스. 이 교실의 끝판왕. 선생님에게 고통이자 행복이었던, 알겠습니까? 빨간색 박스의 공통점이 뭐죠? 맞아. 이 모양이 맞아. 맞아요. 빨간색 박스의 공통점! 공유결합.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결합. 좋습니까? 수혜가 정확히 대답할 겁니다. 수혜야, 빨간색 박스의 공통점은 뭐죠? 공유결합이니까 분자성 물질. 왜 대답을 한 거야? 알고 있으니까 내가 했는데 공결합이 뭐니까 분자니까. 알겠습니까? 저는 빨간색 박스가 뭐다? 분자성 물질. 됐습니까? 인텔분. 그럼 하얀색 박스인 애들은요 왜 분자성 물질이 아니죠? 네, 공결합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히히히히 잘 가르쳤어요. 넘겨보기. 예. 다음에 나오는 게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전자점식이라는 겁니다. 전자점식. 요 밑에 이 그림들이에요. 루이스라는 과학자가 정한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됐습니까? 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럼 저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냐면요. 원소들을요. 최외곽 전자만. 무슨 전자만? 최외곽 전자.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뭐로 나타낸 거다? 점으로 나타낸 거다. 최외곽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 겁니다. 됐습니까? 네. 조심해야 될 게 루이스 전자점식은요. 최외곽 전자만 나와 있는 거. 최외곽 전자만.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그림처럼 이렇게 n이라고 적어주고 점 5개를 찍어주면 질소는 원자번호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에요. 그래서 10번입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껍질에 전자 두 개가 되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x라고 주고 이렇게 찍어줬어. 됐어? 그럼 얘가 안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추정할 수 없습니다.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있는지 추정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을 좀 해서 푸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의 점은 모든 전자가 아니야. 최외곽 전자. 됐습니까? 최외곽 전자 이렇게 점으로 찍은 식을 뭐라고 한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요 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것 저희한테 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저 루이스 전자점식을 가지고
구조식으로 발전시킬 겁니다. 저걸 루이스 구조라고 그래요. 루이스 구조. 뭐냐면 자, 루이스 전자전식으로요. 원자 간의 결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원자 간의 결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없는 겁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산소는 최악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얘도 최악 전자가 여섯 개잖아. 탄소는 최악 전자가 네 개잖아 하고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산소는 최악의 전자가 지금 여섯 개라서 몇 개가 부족하다? 나리를 쳐다보면서 몇 개가 부족하다라고 물어봤는데 그 타이밍에 교묘하게 나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예뻐 죽겠습니다. 오늘 지각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지각 15분 하고요. 알겠습니까? 오자마자 막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학생을 바라본 선생님 표정이 너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학생을 바라보고 있죠. 자, 너무 힘나는데. 다시요. 산소의 최악 전자가 몇 개라고 나리야? 6개입니다. 몇 개 부족하죠? 예, 그래서 표현한 거야. 뭘 표현한 거냐? 오른쪽 그림에서 산소가 자신의 최악 전자 6개 중에 2개가 부족하니까 상대방한테 2개를 준 거야. 상대방한테 몇 개 줬다고? 2개. 그리고 상대방한테 2개를 받아왔다는 걸 표현해 준 그림이야. 그래서 산소는 요 동그라미 안에 전자를 8개 채웠어.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야. 끝. 됐어? 요거를 여러분들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옆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탄소가 최악의 전자 4개를 갖고 있어요. 산소가 최악의 전자가 6개라서 전자가 몇 개 부족하다? 2개. 그래서 탄소한테 2개의 전자를 주고 2개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공유결합의 모습이에요. 됐습니까? 공유결합의 모습.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요거야. 뭐냐면 자, 원소기호 사이에 있는 점들, 저게 공유전자성이에요. 저게 뭐라고? 공유전자성. 무슨 뜻이야? 공유결합에 쓰는 전자라는 뜻이야. 어떻게 표현한다? 원소기호 사이의 점을 찍는다. 원소기호 사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애가 나왔어. X랑 Y라고 나왔어. X랑 Y. 그런데 원소기호 사이에, X랑 Y 원소기호 사이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 됐어? 그러면 아, 얘네는 공유전자가 한 쌍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요 사이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아, 얘는 공유전자가 한 쌍, 두 쌍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아, 얘는 공유전자가 몇 쌍이다? 세 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공유전자쌍.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뭐라고? 원소와 원소 사이에 적어준다. 공유전자쌍 원소 사이에 적어준다. 이걸 기억하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가볼게요. 뭘 가볼 거냐면 얘 가볼게요. 얘 밑에 N2 하고 있어요. N2. 질소는 최악의 전자가 5개라서 3개 부족해요. 3개. 그래서 옆에 있는 질소한테 전자쌍 3개를 주고 상대방한테 3개를 받아온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질소와 질소 원소기호 사이에 있는 점, 저 점이 몇 쌍이야? 3쌍. 몇 쌍이라고? 3쌍.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공유전자가 3쌍이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용어 하나 배울게요. 용어. 어떤 용어냐면 자, 선생님이 원소기호 사이에 있는 점을 뭐라고 부른다? 공유전자쌍. 원소기호 사이의 점은 공유전자쌍. 됐습니까? 이때 원소기호 사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소기호 사이가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애들을 공유전자쌍의 반대말,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저걸 뭐라고 한다고?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물어볼까? 야!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됐습니까? 라리앙이 대답합니다. 이 그림에서 비공유전자쌍 몇 쌍이죠? 2쌍입니다. 비공유전자쌍 2쌍. 됐습니까? 인태군? 요 화학물 안에서 비공유전자쌍 몇 쌍이죠? 4쌍입니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게 루이스 전자전. 귀찮아요. 원소 기호를 쓰고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 게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알겠습니까? 점을 하나 찍어야 되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극강의 효율충들. 알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건 뭐가? 여러 번 손이 가야 되는데 효율이 떨어져요. 극강의 효율충인 대학교 교수님들이 싫어해요. 뭐를 이렇게 점 찍는 걸 하나하나 점 찍는 걸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야!
하지 말자 귀찮다 뭐를 좀 하나하나 지금 그러지 말고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선으로 대신 그리자.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선으로 대신 그리자. 공유 전자쌍들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요걸 루이스 구조. 됐습니까? 루이스 구조. 다른 말로 구조식이라고 해요. 구조식. 그래서 자 너무너무 중요해. 뭐를? 구조식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어? 야 내가 마지막에 뭘 가르쳐줘야 너네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뭘 가르쳐줘? 2주 동안 남은 2주 동안 뭘 가르쳐줘야 나중에 수혜가 어른돼가지고 맞다 나 그때 키 크고 머리 큰 선생님한테 화학 배웠었는데 이건 정말 유용했다 싶은 게 뭘까? 이거더라고 고민해서 지금 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우리 진도분하고 딱 맞거든. 진짜 너무 좋은 내용. 너무 좋은 내용. 원소기호 사이에 요 선 하나는 전자 한 쌍이야. 원소기호 사이에 선 하나는 전자 몇 쌍이라고? 한 쌍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결합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저 선을 결합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내가 결합선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결합선이 몇 개야? 결합선이 몇 개여야 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주의사항. 자, 루이스 구조에는요, 구조식에는요, 비공유전쌍이 표시가 안 돼 있어. 뭐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비공유전쌍이 표시가 안 돼 있어. 루이스 구조에 뭐가 표시가 안 돼 있다고? 비공유전쌍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산소가요. 수소랑 결합할 거야. 산소는 누구랑 결합한다고? 수소. 내가 산소랑 수소의 결합을 모습으로 보여줄게. 그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산소는요. 최각의 전자가 6개입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산소는 최각의 전자가 6개예요. 됐습니까? 수소는 최각 전자가 하나라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루이스 구조로 H2를 그린 겁니다. 루이스 구조로 H2를 그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요런 모습이 돼요. 요런 모습이 됩니다.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얘랑 OF2. O 산소 똑같이 그릴게요. O 산소의 루이스 전자 점식 산소의 여기 F가 붙어. 여기 F가 붙어. 그러면 F가 붙었을 때 루이스 전자 점식은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근데 얘를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냐? 구조식을 보고 구조식에는 전자점식이랑 다르게 구조식에는 비공유전쌍 표시가 안 돼 있어. 얘는 원래 주변에 비공유전쌍이 여기 세 쌍이 있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 뭘 판단해야 되냐면 똑같은 구조를 보고 비공유전쌍이 여기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야 돼. 아니 선생님 이걸 왜 판단을 못해? 여기 수소 써있으면 비공유전쌍 없는 거잖아. 맞아. 비공유전쌍 없는 거 수소 써있으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은 문제를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너네가 풀어야 될 건 이 문제를 보고 둘 중에 뭐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둘 중에 뭐지? 둘 다일 수 있는데 둘 중에 뭐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루이스 구조는 뭐를 생략한다? 루이스 구조는 루이스 전자점식과 다르게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 비공유전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비공유전자. 왜 중상 아이들 2명은 다 입국 딱 하고 있고 중국 2학년 수혜가 비공유전자 이렇게 대답해 준 건지 정말 모르겠네. Y는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야? 여기서 Y한테 비공유전자쌍 몇 쌍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쵸. 알 수가 없죠.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열린 결말 이렇게 나왔으면 루이스 구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비공유전자쌍이 생략되어 있다. 저것은 그래서 열린 결말이다. 인태기가 말한 모르겠는데요가
제가 모르겠어요 라는 뜻일지 아니면 아니요 선생님 비고서 알 수 없어요 라는 뜻일지 둘 중에 뭘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태권은 저한테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뭘 모른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선생님 비공전성 구조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었을지 아니면 제가 답을 모르겠어 라는 뜻이었을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아 맞다 지금 녹화 중이지. 아씨.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 분자들의 구조식을 그려보세요. 다음 분자들의 구조식을 그려보세요 이라고 했는데 나리가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킹받지만 바로 눈치를 채고 그리기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지금 셋 다 막혔어요. 어디서 막혔냐면 얘는 잘 그렸습니다. CH4는 선생님 C는요 결합을 4번 하니까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여기서 막혔어요. 자 항상 이렇게 가는 거 봐봐 아주 중요한 거 배운 거 얘들아. 결합선이 많은 게 중심 원자야. 뭐가 많은 게 중심 원자라고? 결합선이 많은 거. 결합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애가 중심 원자야. 그래서 그럼 C랑 H 중에서 C가 중심 원자, C랑 H 중에 누구라고? C가 중심 원자야. 그래서 그럼 C라는 원자가 2개가 있는 거야. 됐어? H는 결합을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H는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H는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C는 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4번. C는 결합 몇 번 한다고? 4번. 근데 지금 왼쪽 C 2번, 오른쪽 C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중결합 끝. 자, 이 구조식을 그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구조식을 그려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구조식을 그려가는 방법.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탄소는 무조건 결합 몇 번 한다? 4번. 탄소는 결합 무조건 4번 한다라는 걸 알고 무조건 탄소가 결합을 4번 하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거 얘네들의 구조식 그려볼게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 자, 내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화학에는요. 자, 배워. 아, 이거 과학선에는 해야만 알 수 있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 화학에는 작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에는 작용기. 그래서 저 작용기가 뭐냐면 몇 개의 원자가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거야. 몇 개의 원자가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냐면 이 안에 현재 C가 몇 개야? 2개야. H는 총 몇 개 있어? 4개 있어요. O는 총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요렇게 어떤 분자 안에 모든 원자의 개수를 그냥 차근차근 순서대로 적어준 거. 모든 원자의 개수를 저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적어준 거. 저렇게 적는 식을 분자식이라고 해요. 저렇게 적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분자식. 저렇게 적는 식을 분자식이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분자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얘를 분자식으로. 됐으니까 나리가 지금 눈꺼풀이 되게 무거운 상태거든요. 이때 바로 질문 들어가야 돼. 나리야, C2H5OH의 분자식을 불러볼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운 상태였지만 나리가 귀는 열고 있었다는 뜻이죠. 눈꺼풀은 굉장히 무거워서 알겠습니까? 나는 재미없다야 라고 하려고 했지만 귀는 열고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태가 C2H5OH의 분자식을 불러볼래? 됐어요? 저렇게 실제 원자의 수를 적어주는 걸 분자식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 분자 안에 특수한 구조를 따로 그려주는 거. 특수한 구조를 따로 그려주고 특수한 모습을 따로 그려주고 특수한 작용기를 따로 그려주는 거. 이렇게
몇 개의 원자가 세트로 다니면서 일정한 성질을 내는 저 부분을 작용기라고 불러요. 일정한 성질을 내는 저 부분을 작용기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20가지가 있어요. 작용기 몇 가지가 있다고? 20가지. 알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4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복실기라는 구조예요. 가장 대표적인 카복실기라는 구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카복실기를 써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리가 눈치챘어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알겠습니까? 무슨 뜻이야, 수야? 신맛이 나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신맛이 나는 성질. 알겠습니까? 그래서 COH가 붙으면 저거 식초의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식초의 성분. 됐을까? 저걸 카복실기라고 해요. 카복실기.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COH가 카복실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건 성질을 예측하게 써주는 거고, 이렇게 몇 개의 원자가 세트로 다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작용기라고 부른다. 작용기. 됐습니까? 작용기라고 불러. 이렇게 OH가 있으면요. OH가 있으면 먹으면 이런 뜻이에요. 알코올 성분이라는 뜻이야. 알코올 성분. 알겠습니까? 저걸 하이드록식이라고 해요. 하이드록식. 그래서 하이드록식이 있으면 이건 알코올 성분이에요라는 뜻이고요. 카복식이가 있으면 식초의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저렇게 적어주는 식을 시성식이라고 해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두 식은요, 시성식이에요. 시성식. 그래서 야, 헷갈린다. 고교 과정에는요, 분자식과 시성식을 혼용해서 표기합니다. 고교 과정은 분자식과 시성식을 혼용해서 표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교 과정에서 시성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시성식이 먼저 가르치지 않아요. 고교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떨 땐 이렇게 적고 어떨 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학원 선행 과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상한 교육 구조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이상해요. 알겠습니까? 학원에서 선행이 아니면 배울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아화학에는 몇 개의 원자가 세트로 다니면서 독특한 성질을 내는 부위가 있어. 그 부위를 뭐라고 부른다? 작용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건 카복실기랑 하이독식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렇게 카복실기는 먹으면 신맛이 나는 식초의 성질이고 이건 에탄올, 알코올의 성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럼 저걸 왜 알아야 되냐? 이 특수한 작용기는요, 알고 있어야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은 구조식 그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조식 한번 가볼게요. 무슨 뜻이냐? 저 C가요, H 3개랑 결합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C가 H 3개랑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오른쪽에 카복실기 구조는요, 알고 있어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봐. COH. 자, 중심원자는 카복실기 중심원자는 O예요, H예요? C예요. 제가 함정을 팠는데 어디서 낚시질이세요? 라고 정확히 비껴나갔죠. 지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중심원자는 C예요. 왜 C가 중심원자죠? 어떻게 알았죠? C가 중심원자고? 결합을 제일 많이. 네, 결합을 제일 많이 하니까 결합선이 많은 게 중심원자.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뜻이에요. C가요, 산소원자 2개, 수소원자 하나랑 결합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산소는요 무조건 결합을 2번 해요. 산소 무조건 결합 몇 번 한다고? 2번. 알겠어? 탄소는 결합을 4번 해야 돼. 탄소는 결합을 4번 해야 돼. 탄소는 결합을 4번 해야 돼. 산소는 무조건 결합 몇 번 해야 된다고? 2번을 만족하는 조건의 구조식은 얘입니다. 만족하는 조건의 구조식은 이 아이.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 뭐 배운 거냐면, 중학생들인데 뭘 배운 거냐면 카복실기의 구조식을 배운 겁니다. 카복실기의 구조식을 배운 거예요. 카복실기의 구조식을. 됐어? 요거 가볼게. C2H5OH. C가 2개 있고요. H 5개고 끝에 OH. 여기서 중요한 건 OH가 작용기죠. 무슨 뜻이야? O는 결합을 2번 해야 되는데 항상 H랑 세트로 다니는 요게 알코올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뭐만 해주는데 H 5개만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H 하나, 둘, 셋, 넷, 5개.
요게 에탄올의 구조식을 그린 겁니다. 에탄올의 구조식. 됐습니까? 그럼 옆에 CH3OH의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그리면 제 수업은 완벽해지는 겁니다. 저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더 복잡한 물질의 구조식을 여러분께 그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이해했는지는 에탄올보다 쉬운 메탄올로 제가 지금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메탄올이 훨씬 더 쉽죠, 에탄올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탄올의 구조식을 그릴 수 있으면 구조식의 방향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메탄올의 구조식을 그려보세요. 이 아름다운 녀석 우리 수혜가 정확성 있게 수업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취한다. 우리 인태비가 정확하게 제 수업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안 하겠다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녀석. 너무 아름다운 녀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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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지금 그분이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등짝 스매싱이 마려웠지만 정말 C 하나에 H가 4개니까 요따구로 그리셨네. 너무 사랑스럽게. 아까 선생님이 OH, 히드록시가 있으면 하이드록시가 있으면 O 옆에 H가 붙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CH3OH의 구조식을 그려드린 거야. 그럼 선생님 저희가 이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디서 써먹어요? 여기서 써먹습니다. 여기서 써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하시게 될 통합과학은 되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교수님들의 취지와 다르게 학교 시험에서 의도치 않게 고난이도로 출제가 돼요. 학교 시험에서 의도치 않게 성적을 나누기 위해서 쓸데없이 고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나오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아미노산이라는 건 단백질의 단위치입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치예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기본 성분, 기본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미노산은요 몇 개의 원자가 세트로 다니거든요. 아미노산은 몇 개의 원자가 세트로 다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나와요. 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생긴 아이야. 아미노산은 왼쪽에 H 2개, N이 하나 붙어 있고요. 아미노산 오른쪽에 요런 구조가 있어요. 요런 구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수혜양 중학교 2학년 제가 대답 볼게요. 이게 뭘 그린 거죠? 카복실. 네, 카복실기라고 하는 단위체 작용기를 그려드린 거. 알겠습니까? 아미노산 단위체 작용기를 그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돼 있어요. 고교화되면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고1 과정이에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여기에 작용기가 붙어요. 저게 뭐가 붙는다고? 작용기. 여기서 작용기.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고1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작용기란 말을 모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됐어? 우리는 요거를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아미노산.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는다고? 작용기. 그럼 아까 배운 여기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을 수도 있고 카복시기가 뭐가 붙을지 모르는 거야. 메틸기가 뭐가 붙을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작용기가 몇 개라고요? 20개요. 작용기 몇 개라고요? 20개요. 됐습니까? 그럼 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한쪽 방향에 아미노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달려있고 한쪽 방향에 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달려있어. 그래서 아미노산은 좌우 자체가 작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작용기가 또 붙어요. 작용기가 또 붙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떤 작용기가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이름이 달라집니다. 아미노산 이름. 됐습니까? 뭐 뮤신, 시스테인, 뭐 발린 이런 아미노산이 있어요. 뭐가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럼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선행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 선행을 해야지만. 근데 이건 지금 생명과학과 화학이 합쳐져 있는 거죠. 생명과학과 화학이 합쳐져 있는 거였습니까? 제가 생명과학과 화학 수업을 둘 다 하는
알겠습니까? 선생님으로서 요거 뭐가 중요한지 화학과 생명과학을 연결시켜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로 되어 있는 요 한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위에 써있죠? 아미노산, 저걸 부르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여기에 어떤 특수한 애들이 와서 달라붙거든요. 여기에 오는 특수한 애들을 작용기라고 불러. 작용기가 20종이에요. 작용기가 몇 종이라고? 20종. 어떤 작용기, 아미노기, 뭐 카복실기, 에스테르기, 하이드록실기 이런 작용기가 잘 2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도 20종이에요. 아미노산 몇 종이라고? 20종. 됐어? 이제 아미노산, 암산이 껴질 거야. 아미노산, 암산이 껴질 거야. 연결될 거야. 결합할 거야. 아미노산, 암산이 서로 껴질 거야. 연결될 거야. 됐어? 그걸 설명해 줄 거야. 그걸 설명해 줄 거야. 그걸 설명해 줄 거야. 여기까지, 원래 이 과정까지 학교 시험에 내면 안 됩니다. 고1 과정에서 내면 안 돼. 알겠습니까? 안 내면 안 돼. 근데 나옵니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왜 나와? 여러분과 경쟁할 친구들은 여러분처럼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과 학교에, 고등학교 가서 경쟁할 아이들은. 알겠습니까? 과거에 준비했다가 가고 떨어져서 일반고에 가 있는 친구들이 너네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전교 10등 안에 다 그런 친구들인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쓸데없는 게 고1 내신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껴질 거예요. 아미노산이 껴질 거예요. 아미노산이 껴질 거예요. 오른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중요해. 그래서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만나면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만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왼쪽에 OH랑 여기 OH 보이죠? H가 떨어져 나와요. OH랑 H가 떨어져 나와요. 왜 그러냐면 H랑 OH는 만나서 물이 되려고 그래. H랑 OH 만나서 뭐가 된다고? 물. 됐습니까? 그래서 H랑 OH가 만나서 물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됐습니까? 이런 결합. 화학적으로 이런 결합을 탈출했어요. 뭐가? 물이 탈출했어요. 그러면서 두 개가 합쳐졌어요. 물이 탈출하면서 두 개가 합쳐졌어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어떤 형태의 결합? 두 개가 결합을 해서 고분자물질이 되면서 중간에 물이 빠져나오는 이런 걸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이거야. 이 결합 부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 결합 부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펩타이드 결합. 이 결합 부위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럼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할 때 뭐가 빠져나온다? 물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서 연결되는 걸 뭐라고 한다? 탈수 축합 반응. 됐어?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됐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될 거고요. 그때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만나면 OH와 H가 빠져나와서 물이 되면서 서로 공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뭐로? 공결합으로 연결이 된다. 이 결합 부위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 부위라고 불러요. 끝. 됐어?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종류는 여기에 누가 오냐에 따라 달라져. 여기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됐어? 나디야 여기서 오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붙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작용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작용기. 됐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보게 될 고1 내신 문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제가요 몇 개의 아미노산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동그라미 아미노산, 네모 아미노산, 세모 아미노산.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요 아미노산의 명칭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명칭? 류신,
시스테인, 발린 이런 명칭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야 명칭 없이 아미노산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기호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된다? 단백질. 뭐가 된다고? 단백질.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이런가 나와? 이게 나와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 부위.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결합 부위. 이 결합 부위의 명칭이 뭐죠? 펩타이드 결합. 뭐라고요?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결합 부위를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시험에 나와. 알겠어? 그래서 내가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줄 거야.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아주 정확하게. 됐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내신 문제로 아주 어렵게 출제됐을 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화학의 구조식과 연관이 있어서 화학 배울 때 마지막으로 한번 건드려 주려고 설명드린 거야. 됐습니까?